이제 마지막 수업인데요. 동물 행동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가끔 동물들의 세상에 대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할 동물 행동학이라는 것은 동물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동물과 대화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우리가 동물과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동물 행동학이죠. 우리는 너무 인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의 삶과 행동, 생활을 살펴보면 오히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동물과 대화할 줄 모르죠. 동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노력은 바로 인내심과 순수한 관찰이에요. 동물 행동학은 관찰을 통해서 동물들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관찰을 하려면 야생 거위를 연구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야생의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고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죠. 동물 행동학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해서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찰해서 기록한 동물 행동의 원인을 찾고 생존과 진화적인 부분까지 추리를 하는 게 바로 동물 행동학이에요. 이러한 동물 행동학은 그 원인을 찾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행동 생태학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행동 생태학이란 동물을 구성한 환경이나 그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즉, 야생거위 주변의 생물이나 환경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 변화, 이런 것을 보는 거죠.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생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생물학이란 인간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환경과 사회구조, 즉 동물들의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번엔 행동생리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행동생리학이라는 것은 행동의 생리학적 기초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즉, 야생거위가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에서는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생리적 현상을 연구를 하는 건데요. 이 행동생리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인간이 동물한테 특정한 물질을 주거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찌리릭 정기적 자극을 줬을 때 동물이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행동유전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행동유전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행동 변화를 알아보는 학문은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행동계통학이 있어요. 행동계통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 때 계통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그 특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즉 야생거위가 긴 진화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계통학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행동발생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동발생학이라는 것은 일생의 행동 발달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생거위 한 마리가 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의 행동 발달을 연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물 행동학이라는 것은요, 동물의 행동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동물 행동학은 동물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 즉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인데요. 지구에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죠. 따라서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는 친구에 대해서 아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답, 실마리가 동물의 행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야생 거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동물들도 사랑이 있고 감정이 있죠. 그리고 그들만의 사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동물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대부분 동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동물 행동학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동물 행동학은 바로 동물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이죠. 집에 개나 고양이 혹은 햄스터 거북이든 어떤 동물이라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분명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될 겁니다.